시장 이슈와 전략들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부 첫 순서와 함께 시작합니다. 마켓세븐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준비된 이슈 저희가 헤드라인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제 상품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질주를 하고 있고요. 앞서 오프닝 때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를 필두로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이 자사주 70억 원을 매입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마켓세븐 첫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이 이쪽 섹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한번 골라봤는데 우리가 그동안 유가와 금리 이쪽에 신경을 쓴 동안에 농산물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에 마트 가서 장을 보면 가격 보고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제가 또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식재료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아마 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 식료품 가격이 지난 2011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좀 치솟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를 하는 자료인데요. 1990년부터 곡물, 유류, 설탕, 유제품 등 한 55개 그런 주요 농산물 국제 가격을 모니터링해서 지표를 발표를 하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가뭄, 홍수, 눈폭풍 같은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작황이 별로 좋지가 못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 병목 현상으로 비료라든지 이게 식품 포장재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식료품 가격 상승을 좀 부추기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와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술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네. 최근에 물류대란으로 유리병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손 부족 이것 때문에 임금 인상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와인값이 최근에 20-30%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트 가서 이렇게 와인 한 병 이렇게 들어보면 이 가격을 보고 이거 내가 알던 와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그 소주 핵심 재료인 이제 주정값이 오르면서 조만간 소주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내 시장에도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주값이 오를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죠 지금. 네. 그럴 것 같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각 정부들이 저성장이라든지 그리고 높은 실업률 그리고 예산 압박 이런 상당히 어려운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사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렇게 식료품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엎침대 덮친 격으로 전 세계의 이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또한 식료품 가격 식료품 가격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가격 상승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인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이상기후 등등. 복합적으로 네.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공급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부분. 네.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작황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부분.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요 증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각 정부에서 어쨌거나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만 같은 느낌적인 월급이랑 느낌이. 주식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픈 네.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망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주정값도 올랐으니까 조만간 소주 업체들의 그러니까 소주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음식료라든지 소비자 업체들의 가격 인상과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그러면은 관련 업체들에게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음식료 업체들만 본다라고 하면 제 기억으로는 이게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대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금융 위기를 맞았던 2008년 이후에 시장 흐름을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주가의 큰 폭락 이후에 한 2년 차 정도까지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각 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나오면서 이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좀 리드하는 경향이 좀 컸습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뭐 경기 민감주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리드할 수도 없는 거고 이 결국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가격 피로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항상 음식료 업체들이 한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식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올해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한 3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다른 경기를 타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을 타는 그런 업종들은 대부분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 번씩 급등 양상이 한 번씩 레벨업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밸류 하단에서 최근에 좀 점차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역시나 판가 인상이 되겠죠.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서 뭐 농산물 가격 상승과 음식료 업체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동행하는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판가 인상은 당연하겠지만 해당 기업의 실적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짜장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가지 않아요. 한 번 오른 식품 가격은 절대 내려가지 네.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재료인 밀가루라든지 양파 가격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작황이라든지 뭐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죠. 그러면 즉 한 번 올린 제품 가격은 하락하지 않습니다만은 원재료비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 스프레드 자체는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포지셔닝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농산물 가격 상승 그리고 제품 가격 정가에 따른 그런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이 좀 기대되는 국면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수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수량이 줄어들면은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 수량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증가되기는 또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네.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볼 부분이 네. 리오프닝과 음식료 업종은 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쪽이 뭐 항공, 면세, 영화관, 여행 뭐 이런 쪽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쪽은 좀 식상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단순히 리오프닝을 생각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해외여행을 간다기보다는 네. 그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지금 9시에서 뭐 조금 뭐 24시까지 풀어준다든지 그리고 인원 제한을 풀어주고 이런 쪽에서 가장 먼저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장 사람들이 만나는 횟수가 증가할 것이고 이런 거는 외식업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해서 저는 식자재 유통업체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급식 사업이라든지 뭐 뷔페라든지 뭐 프랜차이즈 이런 쪽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뭐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뭐 현대 그린푸드 정도를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고정비를 상당히 잘 절감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영업이익이 한 500억 후반대까지 레벨업이 진행이 되는 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던 게 2021년에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회복을 했고요. 저는 올해의 그림이 작년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의 보복적 소비가 외식업 전반적으로 나타날 거고 단순히 수요 증가를 넘어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Q와 P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는 인상의 Q와 네. P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로 한 시가총액이 한 4,200억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매수세가 몰리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오셨네요. CJ 프레시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안 그래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와 밥을 같이 먹어도 격리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났더라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더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의 흐름이 또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뭐 내일부터는 또 뭐 크래프톤, 컴투스 등 대표적인 게임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보는 게임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는 어때요? 일단 뭐 작년 하반기에 네.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임 업종이 뭐 미국의 긴축 스탠스 강화에 좀 직격탄을 좀 맞은 네. 업종이죠. 사실 실적만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이쪽이 대부분 게임 업체들이 실적이 감소될 거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인건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실적 기대치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인데 그 외에도 뭐 크래프톤, 넷마블,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주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의 걱정이 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게임 업종의 주가 트리거는 실적이 아니죠. 워낙 뭐 매크로 변수가 좀 많이 변동성이 심한지라 주식 시장에서 워낙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계획이 실적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어떻게 뭐 전략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게임 업종의 새로운 기술 결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좀 보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이 게임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게임은 사용자들이 게임을 하거나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게임 개발사가 모든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용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 캐릭터라든지 뭐 무기 같은 그런 아이템들을 내 자산이 좀 만들어지고 희소성이 있는 아이템은 NFT를 붙여서 수집하고 수익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사들은 이런 플랫폼 회사로서 각 재화가 판매되거나 교환될 때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원을 좀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국내는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글로벌 게임 회사들의 방향성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현실을 못 쫓아오고 있는 형편인데 물론 이제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지만은 게임 업종은 실적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믿음을 심어줄지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게임주들은 실적보다는 이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뭐 NFT나 뭐 P2E, 뭐 메타버스 뭐 등등 이런 관련된 이슈가 중요할 것 같은데 크래프톤도 뭐 최근에 서울옥션 블루와 뭐 NFT 네. 사업 추진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좀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될 만한 업체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 업체들마다 각각 앞으로의 사업 전략이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단순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각 회사들이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을 네. 할 겁니다. 저도 앞으로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하지만 분명한 거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특히 NFT와의 접목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아세요? 글로벌 최대 토큰 거래소인 뭐 T0에서 엄청난 이번에 발언을 했거든요. 향후에 5년 이내에 월가에서 발행된 모든 주식과 채권은 토큰화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의 토큰화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NFT가 되면 쪼개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가상화폐를 거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상화폐는 뭐 1개, 뭐 10개 이렇게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쪼개가지고 0.1개, 뭐 0.003개, 0.005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데 쉽게 예를 들면 강남의 어느 빌딩이 한 1,000억 원이라고 하죠. 이를 NFT화 시킨다라고 하면 이 건물의 0.001개만큼 소유권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 100만 원으로도 1,000억 원짜리 부동산을 뭐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게임사들 역시 이 NFT와 이런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매우 치열한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인 보라코인을 이용해서 게임 속 캐릭터나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좀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네. 메타보라로 좀 바꿔왔고요. 더 무서운 거는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인 코인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라든지 각종 미술품 이런 쪽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하셨지만 크래프톤 역시 서울 옥션 이 NFT 프로젝트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좀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네오 위즈 역시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인 뭐 네오핀을 좀 출시를 하면서 이 네오핀 토큰을 보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아직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분명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 하나만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처럼 막 게임주들이 우후죽순, 뭐 우르르 그냥 다 가는 장은 아니다. 확실히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 좀 좋게 보는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차장님? 네, 뭐 저는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잘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사우디 국부 펀드가 넥슨에 1조를 투자한다라고 좀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과연 이런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이 왜 게임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금리, 환율, 유가, 뭐 인플레이션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 전부 체크해가면서 주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매일매일 바뀌는 지표에 따라서 그때마다 올라가는 종목들 다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보다는 이 게임 업종처럼 새로운 비즈니스가 좀 만들어지고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용자들, 소비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게임 업종 중에서 한결같이 탑픽은 컴투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컴투스는 밸류에이션 부담 영역도 별로 없거든요. 이미 뭐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뭐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비상장인 K뱅크 이런 지분 가치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은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서버너즈 원안의 탄탄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P2E 게임을 매우 잘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크로니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수의 신작 게임, 그러니까 P2E 신작 게임이 출시 예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가 내년에 이제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인데 앞으로 뭐 재택근무 같은 이런 메타버스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실적을 급증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게임 외에 중장기적인 수익원이 또 하나 생긴다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뷰가 항상 뚜렷해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차장님. 네, 게임주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일단 대장주와 함께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컴투스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켓세븐으로 오늘 시장 이슈는 여기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